오늘은 태양의 두 번째 줄다물이 달의 크기와 운동. 자, 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리고 달이 운동, 달이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달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일식과 월식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알아볼 거야. 자, 먼저 달의 크기. 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 자, 측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달을 직접 줄자로 가서 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재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원의 승비를 이용하는 것. 먼저 삼각형의 닮은비에 대해서 알아볼까? 삼각형의 닮은비는 2학년 2학기 수학에서 나온 내용인데, 너희는 아직 1학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줘 볼게.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지. 삼각형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내가 각 꼭지점에 기호를 써줄 거야. 자, 작은 삼각형 ABC, 그리고 큰 삼각형 AB', C',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다라는 조건에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학에는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각 변들이 대응하는 SSS 닮음, 그리고 변 두 개와 그 끼인 값이 대응하는 SAS 닮음, 그리고 한 변의 양 끝값이 대응하는 A의 닮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내가 SSS 닮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삼각형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일단 변 AP와 대응하는 변이 변 AP 프라임이지, 맞지? 그리고 이거는 변 BC와 변 BC 프라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 AC와 AC 프라임, 이렇게 대응한다는 조건이 있으면은, 따라서 삼각형 ABC는 삼각형 AB', C',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이거가 어떤 관계일까? 닮음의 영어로 시멀렐러티라, 이 앞에 있는 S를 눕히면은 닮았다라는 기호가 돼요. 자, 이렇게 S를 눕힙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의 닮은비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달을 측정할 건지 알아볼 건데, 일단 눈을 그려줍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달을 관측하는데, 이게 달이고, 관측하기에 앞서 우리는 어떤 둥그런 물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물체를 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이 딱 포개질 때쯤, 그때 딱 캡처를 해서 한 이 정도 위치로 할까요? 캡처를 해서 이 위치에 있다고 치면은 이 두 원을 접하도록
작도를 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작도를 해줬을 때, 자, 물체의 직경을 스몰 d라고 하고, 달의 직경을 라지 d라고 볼게요. 자, 이때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보이죠? 여기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눈에서 물체까지 거리를 스몰 l이라고 하고, 눈에서 달까지 거리를 라지 l이라고 둡시다. 자, 이랬을 때 정리를 해보면, 원리는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 물체의 직경, 물체의 크기 d와 눈에서 물체까지 거리. 이거는 쉽게 재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미리 알아야 되는 값이 있어요. 자, 미리 알아야 되는 값이 눈에서 달까지 거리, n인데, 이것을 눈에서 달까지 거리로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자, 눈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레이저를 쐈을 때 맞고 돌아오는 시간이 2.5초야.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속시를 이용해서 구하면은 시간이 나왔으니까 빛의 속력을 곱해주면 되겠지. 빛의 속력은 초속 30만 km. 그리고 빛이 왕복을 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38만 km. 약 38만 km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어. 자, 스몰 a가 대응되는 게 뭐야? 라지 a지. 그리고 스몰 d가 대응되는 게 라지 d.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d를 대표로 정리를 해주면 스몰 1분의 라지 L 곱하기 스몰 b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눈에서 천체까지, 그러니까 달까지 적선을 긋게 되면은 이 각이 생기는데 이 각을 C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C지름을 C직경 혹은 각지름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편하게 각도하면은 이 도를 많이 쓰잖아. 그 다음에 이 천체의 경우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 도로 나타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그래서 도를 60등분한 분은 프라임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분은 또 60등분을 해요. 이거는 초라고 해요. 이거는 2프라임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C직경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지구에서 천체까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지게 되고, 그리고 천체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구에서 천체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도분초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떤 천체에 대해서 각도를 재고 싶다. 그러면 각도를 쟀을 때 2도 35분
29초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도분초를 이용해서 나타냈다고 해서 도분초 포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가볍게 들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측정 방법이 바로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또 눈을 그리고 이게 달이라고 할 때 또 달을 접하도록 접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을 떴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각이 시즈는 세타 이렇게 둘 거고, 그리고 눈에서 달까지 거리를 R, 그리고 달의 크기를 라지 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서 말고 지구 관점에서 볼 때 지구를 이렇게 그려주고, 자, 달의 공전궤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달의 공전궤도가 이렇고 이렇게 달이 있을 때 지구에서 달에 접하도록 접선을 보여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각이 아까 얘기했던 시즈론 세타,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R, 달의 직경 D, 그리고 이 한 바퀴 360도. 자, 원리를 보면 정리를 해볼게요. 원리는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거든, 수학.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 자, 두 번째, 이때도 마찬가지로 측정해야 되는 값이 있는데 시즌 세타, 그리고 미리 알아야 되는 값. 미리 알아야 되는 값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R,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이 역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데 중심과 세타는 뭐에 대응할까요? 한 바퀴 360도에 대응하죠. 세타는 360도는 그 다음에 호익이 D, 이것은 원의 둘레랑 대응하죠. 이 파이R.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뒤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360도분의 이 파이R 세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달의 크기를 어떻게 재는지 알아봤다면 이제 달이 이제 공전과 자전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달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달의 운동에 대해서 말할 건데 우선 파란색으로 원을 그린다고 하면은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이 달의 공정이에요. 그리고 달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일단 먼저 공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공전이란 지구 주위를 도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달이. 자, 공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우리는 북극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때 달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달의 공전 방향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고 할 수 있겠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공전 주기. 공전 주기 약 한 달. 한 달 조금 안 되지. 27.3일. 그리고 공전 속도. 하루에 약 13도로. 하루에 약 13도.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360도에다가 27.3일을 나눠주면은 13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전 역시 달이 지구 주위로 공전할 때 요 위치, 그렇지, 요 위치에 있을 수 있겠죠. 자전 역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지구와 같은 방향이죠. 자, 이때 서에서 동, 서에서 동, 서에서 동, 서에서 동 이렇게 공전하면서 자전한다는 거죠. 서에서 동이 다른 말로 반시계 방향. 근데 자전주기가 27.4입니다. 그러면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네? 이 말인 즉슨 이 면에다가 제가 깃발을 하나 꽂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할 때 계속 깃발이 있는 면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볼 때는 지구에서 달을 볼 때 항상 같은 면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달의 분화구, 뭐 크레이터 이런 것들이 이런 달의 무늬가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달의 위상에 대해서. 달의 위상은 태양 그리고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지구에서 달을 바라볼 때 달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구로 그려주고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네요. 달의 공전기의 동요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태양빛이 멀리서 나란하게 올라가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집중하고 잘 들어주기 바라요. 자, 다리 여기 있을 때 앞으로 달을 제가 4등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달을 볼 때 어떠한 모습일지 잘 유추를 하기 위해서. 자, 지구에서 달을 볼 때 달빛이 등지고 있죠. 이렇게 등지고 있고 지구에서 보는 달의 면을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지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래서 달이 안 보이는 거지. 이 위상을 우리가 산이라고 합니다. 좀 이 용어가 익숙지 않다면은 이제 달이 이제 싹 하고 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근 음력 1일경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리고 달이 이곳에 있을 때 이곳에 있을 때 햇빛이 이렇게 바뀌었지. 그런데 지구에서 달이 보이는 면은 이렇게 왼쪽은 아예 없고 오른쪽이 조금 있는 상태. 이런 위상의 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위상을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초승달은 음력 2일에서 3일경에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 햇빛이 이쪽에만 받고 왼쪽은 안 받지. 그런데 우리가 달이 보이는 면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니까 딱 절반이 보이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부분 반달이 보여요. 오른쪽의 부분 반달을 상해달이라고. 상해달을 음력 7일에서 8일경에 볼 수 있어요. 달이 이곳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태양빛이 이렇게 맞고요. 그리고 지구에서 달을 바라볼 때 달의 모습. 왼쪽은 완전히 채워져 있는데 오른쪽은 좀 덜 채워져 있는. 오른쪽 완전 채워져 있는데 왼쪽이 좀 덜 부푼 달이 보여있지. 이 달의 위상을 상현망이라고 해요. 상현망은 음력 11일경 이때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위치에 있을 때는 보는 달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햇빛을 받는 면은 우리가 보잖아요, 완전. 이거 보는 면이 완전히 꽉 채워져 있습니다. 보는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는 달을 위상으로 망이라고 해요. 망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이 망 동그라미가 보는 달을 연상케 한다고 좀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아. 망은 평균 15일경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이곳에 있을 때는 자, 왼쪽은 가득 차는데 오른쪽이 좀 비어 보이지.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왼쪽은 가득 찼지만 오른쪽이 덜 부푼 달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얀 망이라고 해요. 하얀 망은 음력 19일형. 달이 이곳에 있을 때는 달 왼쪽 부분은 오른쪽 부분은 안 차 있는데 왼쪽 부분이 가득 차 있지. 그래서 반달을 볼 수 있는데 왼쪽 부분이 부푼 반달이 하얀 달을 볼 수가 있어. 이 이상을 하얀 달이라고 하고, 음력 22일에서 23일 정도 볼 수 있어. 자, 마지막. 달이 이곳에 있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면 지구에서 볼 때 왼쪽에 조금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왼쪽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고 나머지는 빈, 이런 위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위상을 금음달, 금음달은 음력 27일에서 28일경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달은 지구 주위를 서에서 동, 위에서 볼 때 반시 방향으로 돈다고 그랬지. 그래서 순서 나열을 해보자. 순서 4부터 시작해볼게. 자, 4에서 시작하면 초승달, 그리고 상현달, 상현마, 그리고 보름달. 보름달은 다른 말로 망이라고 하지. 그 다음 하얀망, 다음은 하얀달, 다음은 금음달, 그리고 사구로 돌아오는데 약 한 달 걸립니다. 그리고 이 8개의 위상들이 가지는
각 위치에 있을 때 이제 동쪽이 언제부터 뜨는지, 그리고 남중에 있을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서쪽에 질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정리를 해서 지구에서 볼 때 몇 시간 동안 그 위상을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우선 삽부터 적어주면 이렇게 우리가 지평선을 그어줄 수가 있는데, 북쪽이 남쪽이고, 아니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고 했을 때, 북쪽과 남쪽이 정해지면은 동쪽과 서쪽을 정할 수 있지. 동쪽과 서쪽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는데, 햇빛이 남중에 있을 때 기준으로 12시라고, 정오 12시.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겠지. 요 위치에 있을 때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 오후 9시, 자정이 12시, 새벽 3시, 새벽 6시, 오전 9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귈 때 위상이 사귈 때 뜨는 시각과 그리고 남중에 있는 시각, 그리고 지는 시각을 알아보자. 자, 지평선이 이럴 때 이쪽이 남쪽이고 동쪽, 서쪽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삭이 이때 뜬단 말이야. 이때 뜨기 때문에 여섯 시에 뜨지. 그 다음에 남중의 시각이 언제? 이때 남중에 있잖아. 남중에 있을 때가 12시. 그리고 지는 시각이 지평선을 이렇게 그어줄 때 이쪽이 남쪽, 동쪽, 서쪽이라 했을 때 서쪽에 지는 게 삭이잖아. 이때 오후 6시. 이런 식으로 각 위상별로 정리를 해주면은, 자, 삭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초승달이지. 초승달은 9시에 떠서 오후 3시에 안중하고, 오후 9시에 서쪽에서 지. 그 다음에 초승달 다음에는 상현달. 자, 상현달은 12시, 정오 12시에 동쪽에서 뜨기 시작해서 남중에 있는 시각이 오후 6시. 그 다음에 서쪽에서 지는 시간이 자정 12시. 상해망. 상해망은 오후 3시에 동쪽에서 떠서 오후 9시에 남중하고 새벽 3시에 서쪽에서 져. 그리고 상해망 다음에는 보름달일 때, 보름달은 오후 6시
6시에 동쪽에서 떠서 남중에 있는 시각이 4점 12시. 그 다음에 서쪽에 지는 시각이 새벽 6시. 하얀 망은 오후 9시에 동쪽에서 뜨기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남중하고 오전 9시에 집니다. 서쪽에서. 하얀 달의 경우에는 많이 힘드네. 자, 4점 12시에 동쪽에서 떠서 6시 남중, 그리고 정오 12시에 집니다. 그리고 금운달. 자, 마지막 금운달은 새벽 3시에 떠서 오전 9시 남중하고 오후 3시에 집니다. 자, 우리가 낮이라고 하면은 보통 낮 시간대가 오전 6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 이 사이란 말이야. 이때는 해의 밝기가 너무 밝기 때문에 달이랑 같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를 볼 수 있다고 계산을 하면은 6시부터 오후 6시 이때는 낮 시간대가 완전 겹치지.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초승달의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이 시간대 빼면은 3시간, 그리고 상해달은 6시간, 상해망은 9시간, 보름달은 제일 길게 볼 수 있는 12시간.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지. 9시간. 하얀 달은 6시간, 금운달은 3시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림을 내가 그려주면은 해가 진 직후에 달의 위치와 모양. 해가 진 직후라고 하면 그냥 지평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이쪽이 남쪽이고 북쪽과 남쪽이 정해지면 동쪽과 서쪽을 정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지평선을 그어줍시다. 지평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요거를 그대로 옮겨오는 거야. 동남서. 자, 이쪽에 초승달이지. 상해달. 그리고 상해망. 보름달.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그리고 달은 서에서 동으로 공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로 이동하나요? 자, 서에서 동으로
매일 13도씩 공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매일 뜨고 지는 시각이 늦어져. 이 13도씩 늦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몇 분 동안 늦게 뜨고 늦게 지는지를 알아보려면 13도가 늦게 뜨고 늦게 지는 그 차이라고 했으니까 매일 13도에다가 15도에 60분이거든? 지구가 15도 자전하는데 60분이 걸리니까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매일 50분씩 뜨고 지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계산이 나오는 거지. 이제 마지막 주제.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일식과 월식. 자, 먼저 일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그림을 먼저 그리면 빨간색이 태양이라고 할게요. 태양이 이렇게 크게 있을 때 멀찍이 지구가 떨어져 있어. 파란색이 지구야. 그리고 달의 공전 궤도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쯤 달이 있을 때 태양빛에 대해서 작도를 해볼 거예요. 이 위치는 태양빛이 아예 닿지를 않지. 비경치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달의 공그림자다.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졌으니까. 그리고 이 빛이 조금만 오는 부분 있잖아. 반 가려지고 반은 오는. 이 부분을 우리는 달의 반그림자. 이들의 위치가 태양 그리고 달, 지구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을 때 일식을 볼 수가 있어. 이때 달의 위상이 뭐지? 이때 달의 위상. 달의 위상이 사기일 때 태양을 아예 등지고 있잖아. 사기일 때 일식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일식에는 종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개기일식이 있는데 개기일식은
그리고 개의 일식의 경우에는 최대 지속 시간이 8분이에요. 8분. 그리고 이제 한정된 지역, 이 지구의 낮 중에서 이제 좁은 지역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자, 부분 의식이 있는데 이때는 달의 반그림자 지역에서 볼 때, 태양을 볼 때, 그때 부분 의식을 볼 수 있고, 개기 의식과 부분 의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개기 시대 내가 직접 봤는데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때 그때 주위가 완전히 깜깜해졌어. 그런데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태양의 대기층을 볼 수 있어요. 이 빨간색은 채층이라고 하는 태양의 대기인데 태양의 광구 바로 밖에 있는 대기야. 그리고 이 청백색의 대기가 있는데 이 대기는 약 수백 킬로미터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코로나라고 해요. 이 코로나는 채층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분 일식의 경우에는 달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조금 가려지는 이런 모습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때는 막 크게 어두워지거나 이러진 않아. 자, 그리고 세 번째 금화일식. 금화일식은 달의 반그림자식에서 볼 수 있다. 자, 이제 시직경이 중요한데, 시직경이 태양과 달 중에 어디가 더 클까? 태양이 더 크기 때문에 금화, 고리 한자를 해가지고 고리처럼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이 있으면 달에서 고리로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진행 방향. 달이 서에서 동으로 반시 방향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달이 이 주먹이 달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해서 태양의 왼쪽부터 가리겠지. 왼쪽부터 가리고 난 다음에 왼쪽부터 이렇게 빠져나오겠지. 태양의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보인다. 그리고 월식.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태양을 크게 그리고 푸른 별의 지구를 이렇게 그리고 달의 공룡의 둥글게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에 가려져서 태양빛이 안 들어오는 이 부분을 지구의 공그림자예요. 그리고 빛이 반만 들어오는 것이 반그림자 라고 했을 때 달이 이곳에 있을 때 월식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정리를 해서 위치부터 정리를 해주죠.
이때 월식을 볼 수 있고, 이때 달의 위상이 보름달, 망일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달의 월식은 두 가지가 나는데,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그리고 부흥월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개기월식은 달의 전체가 공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죠, 여기. 달 전체가 지구의 공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이때 개기월식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달이 아예 안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때 우리는 놀랍게도 붉은 달을 볼 수 있어. 말 그대로 이렇게 빨간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태양의 빛이 백색광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구의 대기를 뚫고 온단 말이야. 근데 지구의 대기를 뚫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파란색 계열의 짧은 파장이 비친 산란이 되게 되고, 붉은색의 긴 파장이 빛이 회전돼 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대기에서 이렇게 휘어져서 달에서 맞고 반사돼서 지구에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붉은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개기월식을 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40분. 그리고 볼 수 있는 지역은 밤인 지역은 어디서 볼 수 있어. 자, 두 번째 부부월식은 달의 일부가 지구 공간에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건 뭐 가려진다는 거지. 자,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냐,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달은 지구를 서에서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먹이 달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공전해 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달의 왼쪽 부분부터 가려지기 시작하다가 달의 왼쪽 부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틀린 게 태양의 오른쪽 부분부터 가려집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 식이 이렇게 오면은 태양의 오른쪽 부분부터 가려지고 오른쪽 부분부터 빠져나와. 그리고 달은 반대로 왼쪽 부분부터 가려지고 왼쪽 부분부터 빠져나온다. 이거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월식과 일식이 매월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황도와 백도를 비교하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황도, 백도 복숭아 먹는 거 그거 아닙니다. 자, 천구를 이렇게 그렸을 때 가운데 지구가 있고, 자, 황도가 무엇이냐면 지구의 공전궤도 혹은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마치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궤도.
역시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백도를 그리면 백도는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백도는 달의 지구를 공전하는 공전궤도면 달 역시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때 움직일 때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딱 교차하잖아요. 이때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궤도 면이 각도가 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만약 공전궤도 면이 일치한다고 했으면 매월 일어날 수 있으나 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공전궤도 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매월 일어날 수가 없는